본격 음주 조장 방송 매거진 썰 싱글 몰트 위스키 편. 싱글 몰트 위스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술을 마셔봐야 되는데 신난다. 저희가 술을 이번에는 오크통별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오크통에 숙성된 술을 가지고 조금씩 저희가 그 다른 점을 좀 이제 파악해 보기 위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술을 준비했나요? 네, 원래 이제 최 기자님이 그 버번으로만 숙성시킨 통과, 네. 그리고 또 버번과 쉐리로 같이 숙성시킨 위스키, 그리고 그 쉐리로만 한 위스키를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건 구하기 너무 쉬운데 완전 버번은 정말 잘 없어요.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스키들이 물론 이제 비싼 거나 이런 거 찾아보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엔트리랩에서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게 뭐 그랜치가 100% 버번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다음에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버번 이것도 제가 가져온 거는 아란이라는 위스키예요. 총 3개를 예, 우선 세 개 한번 가져왔어요. 쭉 이름을 네. 한번 들려주세요. 먼저 첫 번째 버번으로만 숙성시킨 거로 제가 심하려 가져온 거는 아란이라는 위스키고요. 네. 아란은 그 아일랜드 지방, 아일랜드, 그러니까 왼쪽 스코틀랜드 서부의 섬 쪽에 있는 아란이라는 섬에서 나오는 몰트 위스키고요. 섬 이름을 따서 네. 그냥 아란이네요. 아일 오브 아란, 아일이 아마 섬이라는 뜻인데 아일 오브 아란이라는 그런 섬에서 나는 몰트 위스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실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글렌피딕, 스코틀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몰트 위스키고요.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술 글렌피딕과 글렌머레이. 하나죠. 글렌피딕 12년. 네, 글렌피딕 네. 12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아라는 10년이고요. 10년. 네, 10년. 네. 네, 10 years old. 네. 그리고 글렌피딕을 가져왔고, 글렌피딕은 말이 필요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몰트 위스키고 또 맛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 스페이사이드를 대표하는 위스키고요. 생선장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글렌피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숙성 연도의 대부분을 버번, 엑스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시키다가 네. 나중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 더 될 수도 있고요, 더 짧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을 쉐리통에. 근데 제가 보건 데는 퍼스트 필은 아닐 거고요, 세컨 필이나 이 정도에 한번 쉐리 다른 위스키를 담궜다 썼던 내지는 이 회사의 술을 담궜던 통에다가 좀 마지막 기간을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네. 그 오크통을 몇 번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다만 회사별로. 네, 없어요. 근데 이제 네. 다만 아까 김 기자님이 조사 오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미국 네.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통을 쓰게 돼 네, 있다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버번 위스키, 그게 미국의 법적으로 한 번만 쓸 수 있게 뭐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네, 약간 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한 번 쓰지만 스코틀랜드 가져가서 몇 번씩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그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더 우러나오지가 이상 않겠지. 우러나올 수 그렇죠. 있는 게 퀄리티가 떨어질 테니 알아서들 자제하겠네요. 자제라기보다는 쓰다가 이제 거기서 아무 맛이 배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쓰죠. 쓸 수 없는. 그래서 옛날에는 스코틀랜드도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요. 쉐리 캐스크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 스페인하고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쉐리 캐스크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쉐리 와인을 많이 안 먹고 프랑스산이나 이런 와인들을 많이 먹으면서 쉐리 와인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빈통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돌린 게 미국에산 버번을 한번 쓰고 나갔던 통을 맞아. 들여와서 말씀해 스코틀랜드 주셨던 사람들이 굉장히 장사 속이나 이런 거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걸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가져왔다. 그 마케팅 능력이 아까도 말했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스코틀랜드 되게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네. 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네. 야같죠? 약속 빠르죠? 그러니까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존 본능.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불친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스코틀랜드. 네 갔을 때
제가 영어를 그 대학교 때 갔었는데 어렸을 때라서 그랬나? 그냥 좀 불친절하게 느꼈어요. 영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 불친절하게 느끼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래요? 영국 사람들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하고의 뭐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쁜거나 좀 뭐 이런 걸 잘 속내를 드러내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뭐 이게 좋다라고 한다고 진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한다고 진짜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일본하고 좀 비슷하네. 섬나라라서. 예, 그러게요? 특히 그래요. 근데 이제 아, 상대적으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조금 더 덜해요. 좀 더 컨텍스트가 좀 덜하고 그리고 되게 사람들 좀 친절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영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가 전쟁도 되게 많이 하고 용병으로 유명하죠.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그래서 그런가? 그렇군요. 자, 네. 이쯤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실 위스키는 라가블린이라는 네. 정말 라가블린. 이것도 매니아층이 정말 있는 그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물론 글렌피딕 아란다 좋아하지만 네. 라가블린이라는 위스키인데 이거는 아일라 지방에서 나오는 위스키입니다. 아일라. 와. 네, 아일라 지방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아일라 뭐 했었죠? 라프로이. 라프로이를 했었죠. 네. 아드백도 이쪽에. 네, 네, 아드백, 네, 라프로이, 네. 라가블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먹기 전에 오크통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대로 본다면 우선 라가블리는 약간 그 피트감이 있는 맛이 나겠네요. 아일라이즈. 굉장히 아일라이즈 지역에서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마지막에 안 한 게 이거는 100% 쉐리로만 쉐리 캐스크로만 숙성시킨 거라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피티하면서 물론 지난주에 하이랜드파크도 좀 그런 느낌이지만 좀 피트 자체가 좀 향이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아일레이 지역을 두 가지로 발음했었잖아요. 아일라. 아일라라고도 하고 아일레이라고도 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어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름 지어진 술이기 때문에 발음이 되게 독특하거나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냥 모르겠어요. 영어 같이 안 생겼어요. 다들 술 이름이.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써 있을 뿐이지. 자음 막 세 개가 겹쳐있고 막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발음해야 발음해야 되나? 되냐. 되게 솔직해요. 그 유튜브에다가 how to pronounce 점점점 하면 이 술을 누가 나와서 읊어줘요. How to pronounce 플러스 네, 술 이름. 브랜드 이름을 대면. 근데 How to pronounce 뭐 이게 아란. 그 외국의 에스콰이어에서 진행한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해서 훌륭한 잡지예요. 네.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브라이언 콕스라는 그 스코틀랜드 배우가 나와요. 배우가 나와서 정통 발음으로. 술 한 잔 딱 마시고 라가블린 끝이야. 동영상 끝나요. 그러니까 한 5초 되나요? 5초 정도 되겠네. 5초? 3초? 8초? 5초?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되게 웃겨.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코멘트를 덧붙이는 술들도 있긴 해요. 그 이제 저희가 이따 마셔볼 그 라가블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붙이는데 되게 웃긴 게 나중에는 술을 안 마셔요. 지쳤어. 그러니까 하루에 다 찍었나 봐. 아,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늙은 나이가 많은 네, 배우거든요. 중년 배우.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브라이언 콕스 유명한 얼굴 보면 알만한 배우예요. 그 최근 영화에는 허라는 영화에서 그 OS 목소리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는 활동이 좀 뜸하신지 주연은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네. 나이들이 되게 많으신데 멋지게 생기셨다. 그 술을 마실 때마다 영상을 보면 약간 되게 지쳐가지고 좀 취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발음이 어려운 술이 있으면 그 유튜브에 많은 찾아보면 바로 나올 수 도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술 때문에 찾아봤냐면 코일라 예. 술 때문에 찾아봤는데 이 스펠링이 좀 다르거든요. 예. 영어 그냥 그걸로 읽으면은 카오일라 네. 이렇게 되죠. 하오일라. 근데 실제 발음은 그렇진 않죠. 코일라라고 하고 코일라. 그분은 어떻게 되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그 발음은 네. 못 따라하겠어. 그 I 발음을 그렇죠. 쭉 붙여서 아일라 이렇게 했었던 쿨라일라 네.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 들려 들어볼까요? 재밌어. 쿨라일라. 하오일라. 네,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이니까 이분 발음이 아무래도 맞겠죠? 정통 발음. 아, 근데 좀 취하셔가지고 또 지금 네. 몇 잔째인지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코스염 되게 멋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방금 들려드린 게 동영상의 전부예요. 딱 발음만 나오는 거죠. 네. 5초. 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제 술 진짜 먹어야지. 무슨 술부터 시작할까? 먼저 드디어 이제 법원 이게 네. 아까도 법원 말씀드렸지만 게스트에서. 100% 법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의
풍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레이디 퍼스트.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버릇처럼 이렇게 잡는 거 아니죠? 싱글 몰트도 뭐 아니, 그건 머리 자기 이렇게 맘이죠, 잡는 뭐. 거예요? 아니죠. 꼭 소주 받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냄새가 되게 좋다. 법원 와. 사실 아라는 네. 이 위에 에이지들 12년이나 18년 내지는 그 빈티지들은 사실은 쉐리가 되게 좋아요. 쉐리 캐스가 좋은데 이제 20년은 이거는 법원. 거의 법원이라고 하도 좋을 정도로 법원 향이 되게 강하고요. 이게 신기하네요. 스코틀랜드의 아란이라는 섬에 네. 있는 위스키. 되게 이 섬에는 유일하게 증류수가 한 개. 아람섬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짜서 색깔이 살까요? 진짜 투명해요. 색깔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색깔을 짜내야죠. 보시면은 투명한 되게 것 같아요. 흐리죠. 네. 우리 지난주에 테이스팅했던 네. 다른 훨씬 것보다 투명한 것 같아요. 훨씬 네, 테이스팅. 참고로 저희가 네. 그 시음표를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시음표를 이제 추후에 제가 웹사이트나 아니면 같이 올려놓고 네. 어떤 맛인지 좀 더 예측하고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로 느끼는 말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추후에 보실 분들은 한번 그 시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맛을 4가지 스타일로 나눴어요. 그래서 스모키하냐 아니면 그 스모키의 반대로 좀 섬세하거나 델리케이트한 표현도 술이냐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다른 2가지는 이제 좀 리치하냐 그러니까 이거 중후함보다는 좀 위치야. 진하냐 맛이 진한 정도 진하냐. 그리고 가벼움 라이트한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 스코틀랜드 외국 술이고 외국 표현으로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술의 맛을 표현하는 한 500가지 정도의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뭐 12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잘 음미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표현을 쓴 거고 이것도 사실 리치하냐고 써 있었는데 제가 리치 부자 부유하냐 이렇게 하다가 좀 비싼가? 막. 중후함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만의 표현을 조금 생각해봐. 왜냐면 그러니까 달콤하다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달달한 그 맞아. 맛만은 또 아닐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후함보다는 뭐 진한? 풍부함이나 진함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가벼움, 네. 가벼움에 풍부함. 약간 반대되는 개념. 네. 중후함도 뭐. 자 일단은 보시죠. 다시 네. 돌아가서 색깔은 확연히 차이가 날 거고요. 이따가 세 번째로 테이스팅할 라가블린 쉐리 캐스크로 숙성시킨 것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정말 투명할 정도로. 지난주에 먹었던 술들보다 향이 좀 덜 알코올 그쵸. 느낌이 좀 덜한. 네, 그리고 되게 라이트하고 가볍고. 가벼워요 진짜로. 그럼 근데 이게- 46도야. 네. 어, 이거 법원통이니까 그럼 이 향에서도 바닐라 향 같은 게 나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좀 단맛이 약간 느껴지지 그럴 않으세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혹시 먹었던 뭐- 술들은 확 먹자마자 아니면 코 대자마자 맞아. 오는 느낌이 네, 있었는데 왔는데. 얘는 훨씬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알아 이제 스타일들이 법원으로 한 것들이 달다. 좀 단맛이 나고 바로 이거 느껴지는. 좋다.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이게 되게 비교적 투명한 색깔인데 입에 넣으니까는 좀 색깔보다는 뭔가 그렇죠. 약간 리치함이라고 플레이버도 네.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버들이 나고 나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냥 달콤하고. 가볍지만은 글렌머레이는 진짜 딱 가벼운 그때 우리가 처음 먹었던 게 피니쉬도 글렌머레이라 없잖아요. 네. 그냥 진짜 가벼운 딱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막 입에 넣었을 때는. 아 되게 부담 없는데요. 지난주 걸 생각하면서 마셔서 그런지. 빈속에 마셔서 그런지 좀 바로 오는데요. 이것도 그럼 피트 처리를 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음. 피트를 많이 안 했거나 거의 안 했거나 거의 못 향이- 느끼겠어요. 향이 굉장히 이렇게 도수가 약간. 섬이라 그런지 약간 아주 미세하게 짠맛이 조금 느껴져요. 오 진짜요? 아 이것도 피트가 좀 하긴 그렇죠. 했네요. 네. 피트감이 피트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먹어봤으니까 피트감이 뭔지 이제 알아서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느낄 수 있지. 그 피트를 아예 안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씩은 조금 해요. 근데 뭐 라가블린 우리가 먹을 거랑 지난주에 라프로이처럼 많이 하느냐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근데 이전까지는 그 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잘 모른다기보다 맛을 어떻게 음미해야 될지 잘 몰라서 확실하게 피트감이 있는 게 좀 이렇게 맞아요.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좀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확 쉬웠어요. 구분하기가 쉽죠. 네. 근데 이제 얘를 마셔보고 저희가 또 오크통에 대해서 어떤 맛이 나는지 보니까 조금은 더 이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얘는 확실히 달콤하고 맛있는. 일단 색깔 보면 이게 쉐리 캐스크인지 내지는 버번 캐스크인지는 명확하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버번이 일단 좀 더 흐리잖아요. 투명한 거죠. 버번이 좀 흐리멍텅은 왜냐면 아니고 아까 투명한 말씀드린 거. 버번이 조직이 더 치밀하기 때문에 네. 색깔이나 맛이 덜 나오거든요. 네, 말씀해 그렇기 때문에, 주셨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두 잔째 마시니까 술은 술이네요. 올라온다. 맛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진짜 맛있는 진짜 것 같아요. 먹기도 편하고 약간 되게 근데 이게 향이 확 풍부한 느낌. 보면은 1995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아, 회사가 네, 되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참 아란이 음. 되게 오래됐고 역사 전통이 있을 것 같지만 네, 맛을 봐서 실제로는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생산을 그러니까 처음에 증류를 시작한 게 13년. 3년이죠. 네. 저 사이에 왔어요 다시. 실제 위스키를 생산한 얼마 안 건 된- 2000년대 들어서 처음 위스키를 생산. 아. 그러니까 이제 초반기라고 판매를 볼 했어요. 수 있네요. 네. 95년에 첫 제품을 출시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 10년씩 이렇게 숙성한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숙성한 걸 95년에 최초로 이제 그러면 제품 내놓긴 위스키가 했었대요. 아니잖아. 제가 초딩쯤. 그러니까 그 처음 거는 안 처음 팔았죠. 거는 그러니까 위스키는 아니 그러니까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거죠. 그렇죠. 처음 거는 그냥 이제 뭐 스피릿이나 그냥 위스키라고도 해서. 근데 처음 거는 아마 안 팔았을 거예요. 도수가 높은 술을 괜찮아하는 여자분들이라면 되게 매력 있는 이건 술인 것 정말-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풍부하기도 알코올 하고 좀 도수가 달콤하고. 한 뭐 일반적인 다른 것들보다 한 6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데도 짜다는 생각은 그런 안 느낌이 들어요. 안 네. 들어요. 워낙에 확실히 그 달콤하고 도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도수가 세면 무조건 독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했었는데 네, 이 위스키를 마시면서부터는 6도면 큰 차이인데도 큰 차이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그 주변적인 그뭐 어떤 오크통에다가 숙성했는지 피트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더 술 맛에 그 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술 맛을 정할 때. 근데 확실히 도수가 높아서 그런지 이 목에 이게 좀 남네요. 그럼요. 근데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10년산이라 조금 상대적으로 더 영한 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릇파릇하죠. 그리고 지금 얘를 맛있죠. 저희가 한 잔씩 마시고 있는 순간 저희 집에 있는 그 공기청정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요. 근데 이게요 먹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먹고서 위스키를 몇 가지 먹고서 나갔다 들어오면 그 향이 정말 좋아요. 네, 맞아요. 이건 향이 진짜 저는 마치 향수 같은 처음으로 풍부한 이렇게 그 향이 좋다는 느낌을 위스키를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느낀 것 같아요. 얘는 되게 독특하고 아라는 처음 확실하게 들어보세요? 네, 저는 네, 이제 처음 먹어봤어요. 아란 되게 마셔봤어요. 좋고요. 완전 처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란 저는 12년보다는 10년이 더 좋은 것 같고 아란 그뭐 18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96 쉐리 캐스크로 숙성시킨 거 있는데 그게 정말 훌륭해요. 1996 쉐리. 예, 그래서 한번 꼭 드셔보시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 맛 평가를 바로 한번 해볼까요? 까먹기 전에. 네. 제가 뭘 안다고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왠지 아니에요, 전혀. 뭘 알고 해야 될 것 느낌이니까. 같은데. 주관적인 거죠, 사실. 그래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주세요. 네. 굉장히 공부하는 것 같은 학구적인 분위기가. 아란 10년 46점 알코올 도수는 46도입니다. 저희가 그 12가지가 뭔지를 말씀을 별 5개로 네. 각각 항목마다 나눴고 12가지로 우선 제가 나눠봤는데 무게감, 달콤함, 스모크, 양내음, 담배, 꿀, 스파이스, 와인, 견과류, 몰트, 과일, 꽃 이렇게 했고 이 외에 더 느끼는 맛이 있으시면 제가 빈칸 3개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총평 있고 밑에 당신의 세 잔 중 몇 번째라는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에요. 바에 갔는데 세 잔밖에 살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 술을 몇 번째로 혹은 마시겠냐 안 마시겠냐라고 정해봤어요.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제 네. 기준이에요. 이거는 오늘 세 잔을 다 마셔보고 나서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해도 될 것 네. 이 같고. 무게감이 바디 얘기하시는 거죠? 네. 담배. 바디감이라는 게 나머진 모르겠고. 좀 더 뭐라고 바디는 이제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가냐 아니면 그거랑 나는- 다르고 입에 느껴진 질감? 그러니까 농도? 네, 농도의 농도라고 질감. 표현하는 게 잘 맞을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스파이스는 이게 알코올 도수 때문이 아니라 먹었을 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파이스가 탄닌 같은 거거든. 약간 좀 톡 쏘는 맛? 싹 알싸한 맛? 화끈거리느냐 안 하느냐 약간 그런 그런 느낌. 것들. 목은 되게 화끈거리는데. 무게감은 아마 근데 여기다 우리가
피니시 하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니시. 네, 맛은 아니지만 피니시가 좀 길게 여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있는 편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저도 그다지 지금은 아까 먹고 나니까 지금은 네, 딱히 알코올 때문에 그런데 남아 있는 그렇게 게 여운이 없어요. 아주 오래 가지는 않는데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저는 무게감이라는 걸 잘, 그러니까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무게감. 그러니까 액체의 농도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게 무게감이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바디 저는 그냥 와인에서 약간 네. 뭔가 더 드라이한 느낌이 나면 무게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와인을 여기서 마실 때. 무게감이 바디를 말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물이랑 우유 먹을 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질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느끼냐면 먹을 때 입에서 약간 뻑뻑한 느낌이 좀 더 나면 저는 그게 좀 바디가 약간 네. 떫은 거랑은 다른데 약간 뻑뻑한 느낌이라고 표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럼 얘는 어떠세요? 얘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안 네. 느껴져요. 그냥 바디가 물-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먹었던 걸 생각해 보면 가볍게 네, 넘어가는 것 굉장히,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지난주에 먹었던 중에 맥켈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입에 들어가면 좀 약간 꽉 차고 향이 확 퍼지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정답이 없으니까 그쵸. 컨디션하지 마시고. 근데 이 12가지 항목에 보면 양내음, 담배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에서 느껴야 될지를 양내음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저번에 먹었던 라프로이. 라프로이. 라프로이가 양냄새. 네, 그게 양내음이에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가향 같은 거 약간 꼬리꼬리한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담배를 안 펴보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 간접흡연을 하면 아는 그런 향들. 느낌. 아니 12가지를 다 누려. 김영지 아나운서 담배 안 피는 척 이거를 하시는 꼭 거예요? 이거를 꼭 맛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중에 냄새. 냄새도 향도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마킹하는 것만 되면 시험 보는 것 같고 자꾸 베끼고 이거 본능적으로 컨닝 되게 스모크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역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체크하고 있었네. 이 고리타분한 이 마킹하는 사람들 의외로 이게 성향이 나타나는데 제일 꼼꼼해요 최 기자님이. 맞네요. 예. 저 동그라미를 검은색으로 가득 채웠고 오. 저는 그냥 체크했고 나는 적당히 마킹 될 정도만 했고 지금. 제가 이 표를 만들려고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워드 프로세서를 놓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준비한 건 엑셀로 제가 뽑았어요. 심지어 행과 그 높이를 맞추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도 만약에 달콤함과 꿀을 굳이 나누자면 약간 버번 캐스크는 약간 달콤함 쪽이고 그 쉐리 캐스크는 꿀 쪽이 아닐까. 아 그럼 원래 이거 이거는 영어가 먹어봐야 뭘로 돼 알것 있었어요? 같아요. 한글로 된 걸 제가 플라워랑 허니 아닐까요? 아니다 달콤함은 스윗? 잘 모르겠네요. 달콤함 스윗. 지금 얘가 어디 무슨 캐스크라 그랬죠? 그러니까 버번 버번. 캐스크요. 네. 이것도 쉐리로 하긴 했지만 버번의 버번이- 영향이 제일 강한 거의 버번인 것 같아요. 이거 어렵다. 그러게요. 막상 체크하려니까 그리고 저는 아예 몇 가지는 마킹을 못했어요. 뭐, 그러니까 없는 건 없는 거는 몰라서 마킹 안 하는 게 없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몰라서 와인 맛도 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니까 왠지 마킹해야 될 것 아. 같아.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반응이 빠른데 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견과류 맛은 이런 것도 나오면 되게 웃기겠어요. 술 이렇게 부으면은 어떤 걸 느껴야 되는지 딱딱딱 뜨는 거예요 기계에. 그게 아직까지 넌 어떻게 기계가 느끼니? 못하는 이러면서 못하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 몰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몰트는 저런 거예요. 보리 맛. 시리얼 맛 같은. 보리 맛 곡물 같은 냄새. 곡물 맛 맞아. 곡물 아 맛. 이걸 잘 모르겠어. 이거는 곡물 맛이 뭐냐면 옛날 엿기름 생각해 보세요. 식혜할 때 음. 엿기름 할 때 약간 그런 곡물 맛. 할머니가 먹어보라 그럴 때 먹어볼까요? 편집 많이 해야겠는데요. 이거 적을 때는 아무래도 말을 안 하게 되네. 양내음 담배는 없었고 그리고 이 술이 처음에 느끼는 향하고 조금 지나고가 또 달라져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물을 먹으세요. 농도가 약해지면 좀 더 느껴지나요? 그럼 난 빈잔에 부어봐야지. 네. 그래도 빈잔도 나타나시면 좋고. 설거지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많이 바로 공양하듯이. 발공량 되게 오랜만에 저는 듣는 이걸 물 넣으니까 과일 향이 더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물로 희석시키니까 코 속에서 그 달콤한 맛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죠? 얘는 아 물로 희석시키니까 확실히 그렇죠. 다른 향들 올려. 저는 뭘 맡아도 항상 꿀 냄새가 많이 나는 이 걸 정도는 느끼는 것 맡아도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여기에 좀 단향들이 이거에 여기에 좀 대표적인 향들인 것 같아요.
과일 이 법원에 물을 버으니까 과일이랑 꽃이 더 네, 조금 더 올라오네요. 맞았어요. 그래서 과일을 아까 많이 줬어요. 아, 됐어요. 체크는 다 했습니다. 총평을 써야 돼? 나도 과일 반 더 주겠어. 근데 저한테는 이게 꽤 또 자극적인기도 해요. 이게 스파이시한 건가? 그런 것도 있죠. 스파이시한 느낌이 이렇게 영화에서 봤을 때는 따가운 느낌 뭐 이런 그것도 거라고. 있죠. 네. 좀 알싸하고 따갑고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저도 좀 약간 이런 거 할 때 좀 어려운 게 그 얘가 나이가 그러니까 연수가 어리기 때문에 그것과 스파이스랑 좀 헷갈리는 거 같아요. 이름 어렵다. 연수가 어리면 어떤 어리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세요. 전체적으로 좀 그 되게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맛을 단어로 설명하기는 진짜 어려운 그러게요. 느낌인 것 같네요. 그 게다가 이 맛에 대한 통일,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통일도 사실은 이게 다 외국 단어에서 온 거기 위주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맛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해본 걸로. 반 정도? 네. 그러면은 요거는 각자 완성해 주시고요. 당신의 세 잔 중 몇 번째는 나중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표는 12가지로 맛을 분류해서 한 거고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그 바둑판 모양의 판을 놓고 햄과 열로 맛의 그 분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스모키하냐, 델리케이트하냐, 뭐 리치하냐, 라이트하냐 이렇게 바둑판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거 그 바에 가서 어떤 술을 콕 집어서 마셨는데 제가 생각한 딱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술이 요쯤에 있겠다 해서 그 술을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맛을 정의하기 쉬울 것 딱 같아요. 집어내기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딱, 그래서 딱, 이 딱. 평균을 나중에 내게 되면 그 맛이 어떤지 저희 넷이 느낀 맛이 어떤지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제가 이런 거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별로 없어서 아란에 대한 이제 다른 조사용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게 아란 섬의 유일한 증류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아란 섬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필수 관광 코스 중에 하나래요. 아란이 증류소가. 그리고 다른 거 같아요. 네, 여기가 방문자 센터도 되게 잘 꾸며놨고 1층 상점에서는 뭐 이제 아란에서 나오는 전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오크통에서 바로 뽑은 200ml 용량 싱글 캐스크를 이제 20파운드에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20파운드면은 싸지는 않으나 네. 싱글 캐스크 그 정도는 네, 아주 괜찮은 거죠. 그렇죠. 뭐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4만 원 채 안 되는 건데. 3만 5천 원. 예.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레스토랑이랑 바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시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되게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여서 그런지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뭐 포트 와인 캐스크에 담았던 거, 쉐리 와인 캐스크에 담았던 거는 물론 뭐이고 뭐 소테른 와인이나 아마로네 뭐 이런 거에 담았던 것도 따로 나오고 뭐 헝가리 토카이, 독일에선 뭐 피노누아, 이탈리아 몬테풀치아노 이런 그런 것들을 담아놨던 오크통을 가져다가 그 통별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하려면 그 기본 원액의 성격이 좀 약간 라이트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거구나. 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맥켈란 일테면 쉐리가 강한 맥켈란이나 여기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여기다 피니쉬를 한번 다른 걸 해봤자 기존 쉐리의 플레이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향이 잘 안 나요. 그렇겠네요. 그 피트감이 많은 것도 그래서 약간 그 블렌딩용으로 되게 부적합하다고 했던 그쵸. 게 맛이 워낙 한 가지 맛이 세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잔을 조금 치우고 본격 음주 조장 방송 매거진 썰 싱글 몰트 위스키 편.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이번 건 뭐죠? 진짜 이거는 글램피디. 글램피디. 이번에 저희가 따라본 술은 글렌피딕인데요. 12년. 색깔이 좀 전에 봤던 아란에 비해서 굉장히 진해졌어요. 좀 더 진해졌어요. 다시 얘는 어떤 오크통에 숙성시켰다고 했었죠? 글램피딩은 기본적으로는 한 12년이면 제 생각에 한 10년 이상, 11년까지는 버번, 엑스 버번에다 버번 캐스크에다가 숙성을 시켰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마 세컨필 쉐리 와인 정도를 아마 숙성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켰을 것 같아요. 그 보면 여기 글렌피딕
보면 사슴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글렌피딕이라는 뜻이 게일어로 사슴의 계곡이라는 뜻이래요. 네. 여기서 글렌이 계곡인 건 계곡. 저희가 다 그쵸, 연구했죠.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럼 피딕이 사슴이겠네요. 네. 사슴 계곡. 이 글렌피딕 같은 경우 사실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개념이 잡히기도 전에 마셔보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어렸을 때 마셔보고 최 기자님 왜 이렇게 빵 터졌어요? 계곡. 글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좀 나쁜 게 계곡주 같은 거 있잖아요. 뭔지 잘 나쁘다. 진짜 나쁘다. 편집. 근데 이 내보내자. 글렌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잖아요, 실제로. 네. 글렌 리백, 글렌 머레이, 글렌 모렌지, 네. 글렌 피딕 이게 확실히 계곡 이쪽이 많죠? 위스키를 네. 만들기 좋은 곳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위스키의 필수적인 게 물이거든요. 물 좋고.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곡이 소주만 해도 제주도 한라산 이런 게 물이 좋아서 한라산 소주 맛있는 것 같아요. 한라산 맛있죠. 물주 삼다수가 최고잖아요. 그래요? 네. 더 비싸. 그럼요. 제일 비쌀걸요? 국내 생수 중에. 근데 이 글렌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1800년대 영국의 금주령 시절에 글렌 리벳이 최초로 면허를 받았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금주령은 아니고 금주령은 아니고요. 금주령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주세 제도를 정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다들 막 밀주처럼 네. 집에서 해먹고 막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세금 내라고 하는 걸 안 하다가 세금 안 내다가 네, 세금 안 내다가 처음으로 야 그러면 이제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정식으로 해라. 잘 해가지고 처음으로 면허를 딴 게 글렌 리벳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영국 사람들한테 글렌이란 이름이 붙이면은 뭔가 프리미엄 약간 이미지가 강했대요. 그랬고 옛날에 너도 나도 글렌이란 이름을 도용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어쩌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을 수도 있는. 그쵸. 거네요. 그게 남아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 면허를 글렌 리벳에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렌 리벳이 거의 몰트 위스키 대명사처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위스키들 보면 글렌 피딕도 그렇고 아마 맥킬란도 그렇고 많은 위스키들이 뭐 맥킬란 오브 글렌 리벳 그리고 다른 술들도 글렌 리벳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그게 그 지형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가짜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자기 브랜드 외에도 그런 말들을 그래서 글렌 리벳은 더 글렌 리벳으로 상표를 더 등록했던 글렌 것 같아요. 더 글렌 리벳 기분 나빠서 왜 다들 우리 이름 쓰는 거야 이러면서. 그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위스키가 글렌 피딕. 예, 이제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게 글렌 피딕이잖아요. 글렌 피딕이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고요. 이제 가격은 조금 싸요. 같은 12년이면 이게 오늘 한뭐 라가블린이나 맥킬란 뭐 이런 것들보다는 글렌 피딕이 조금 가격은 조금 낮고요. 어떻게 가격을 싸게 유지하는 걸까요?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네, 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생산량? 네. 제가 가보니까 보통 스코틀랜드에 있는 증류소들은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보틀링 공장은 거기 없어요. 보통 글라스고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그걸로 다 큰 벙커 있는 트럭으로 날라가지고 그쪽에서 자체 공장에서 아니면 작은 증류소들은 자체 공장이 없으면 그걸 대행해 주는 데다 이렇게 보틀링을 하는데 글렌 피딕은 자기네 증류소에서 직접 해요. 그래서 되게 보틀링까지. 아니, 규모가 굉장히 크고 볼 것도 많고 그 물류 비용 자체도 이미 줄어들었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스파 브랜드 같은. 갑자기 스파가 됐어. 아니 스파가 됐어 이게.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렌 피딕은 워낙 마시기 편하고요. 맛있는 술이고 우리나라에 많은 그 몰트를 드셔본 분들이 아까 김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몰트란 걸 모르기 전부터도 이걸 이미 네. 좀 비싼 위스키로 처음에 저도 이걸 먹어보고서 뭐 이렇게 비싸 위스키가 그래서 처음에 알게 됐던 거거든요. 김 기자님께서. 그래서 글렌 피딕 저도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우선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처음 싱글몰트 위스키에 관심을 둘 때 저렴한 가격이면 사실은 아무래도 손이 더 가거든요. 그렇죠. 들어본 아무래도. 근데 뭐 밸류 포 머니는 최고인 것 같아요. 가성비 대비. 그럼요. 그리고 글렌 피딕 자체라는 브랜드가 뭐 단순히 싸기 때문에 전세계 좀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워낙 술도 괜찮으니까 맛있고, 또, 그럼요. 그게 기본적으로 있죠. 글렌 그리고 피딕이 지역이 어디죠? 글렌 피딕이 스페이스사이드죠. 스페이스사이드.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페이스사이드가 되게 많아요. 그렇네요. 좋은 위스키들이 다 거기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사이드 술들의 맛들이 조금 비슷비슷해요. 성향들이 맛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들이 좀 섬세한 쪽이 많고 이것도 약간 그렇잖아요. 지난주 거에 비하면 확실히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들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여기가
글렌피디, 글렌립에 맥켈란이 다 붙어 있어요. 차로 그 한 동네. 10분 동네. 뭐 20분 거리에 그 동네에 진짜 거의- 동네. 다 아시는 분들이겠네요. 아, 알겠죠 뭐 옛날에. 100년씩 친구고 막 대대로 가문끼리 친구. 글렌피딕은 지금도 창업자 가문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 있어요. 역시 잘 되고 봐야 돼. 이게 윌리엄 그랜치 앤 선스거든요. 선스. 그래서 윌리엄 그랜치가 아들들이 지금도 그랜치 가문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영감의 원천은 하나뿐이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로비듀 샘에서 나온 물 하나만 사용한대요. 그 샘이 마르면 어떡해요? 그러네. 네. 죄송해요. 마르지 않는 샘. 술이나 먹을게요. 그때는 또 다른 영감을 받겠죠. 이게 다 아마 그 영지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땅이. 또 끌어다 쓰면 그 되죠. 샘이. 네. 그러니까 강을 사이도 제가 알기로는 맥켈란 쪽하고 아마 마주보고 있던가 그럴 거예요. 스페이 강을 서로 다른 면에 접해 있고. 글렌피딕은 저희가 12년을 테이스팅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5년이 되게 맛있어요. 꼭 15년 되면 드셔보시고요. 어떤 면에서 15년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보다는 좀 더 플레이버도 더 많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가격에 15년 훌륭해요. 술은 위스키는 에이지가 올라갈수록 대부분이 비싸져요. 거의 비례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좋은 가성비가 좋은 술이네요. 그렇죠. 저도 글렌피딕은 12, 15, 18 다 먹어봤는데 15 달라요? 응. 물론 다르고요. 근데 15년이 진짜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18도 나쁘진 않으나 가격 대비는 15년이 웬만한 뭐 10년 가격이니까 훨씬 네, 맛있죠. 맞아요. 그럼 얘를 맛에 대해서 향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맛에 얘기해 대해서 볼까요? 향. 일단은 아까 아까처럼 뭐 확 올라오는 건 것보다- 없지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코올 도수가 좀 낮아서 낮아서 그런 그런 것도 것 있고 같아요. 또 하나는 그렇네요. 스타일 자체가 조금 그래도 2년 정도 숙성시키면서 조금 더 원숙해지는 것도 좀 있을 것 얘는 같고 그러면은 도수가 도 40도? 40도? 네. 그리고 근데 병, 이것도 달달하네요. 네, 네. 병이 이쁘잖아요. 또. 독특하고 삼각형 구조에. 얘는 아메리칸 그렇네요. 버번 오크 캐스크에다가 숙성시키고 가볍게 피트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아까 저기도 그 아란도 그렇고 그냥 가벼운 피트. 그러니까 할 때 기본적으로 말릴 때는 석탄을 주로 쓰고 피트를 조금 넣어서 살짝 피티한 맛을 좀 주는 것 같고. 얘는 아란보다는 더 피트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란에서는 거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이렇게 음미하니까 느껴지네요. 그래 저는 오히려 아람보다 피트감이 좀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랑은 좀 다른 단맛이 있던 느낌. 과일 맛, 좀 말린 과일 맛 같은 게 여기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느낌이 다르네요. 무게감은 얘가 더 있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람보다는 조금 있어요. 있는 저는 것 또 같아요. 반대로 아람보다 조금 여기 무게감이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다 어차피 주관적인 거야. 야, 이거 무슨 직접 드셔보시는 걸로 다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아란에는 없었던 게 저는 약간 살짝 초콜릿 같은 향들 그런 거 조금.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맛이 너무 주관적이어가지고 극명하게 주관적이라 진짜. 그냥 한 마디씩 뭔가 다른 걸 자기만의 주관 좀 뭔가를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시적 표현을 할까요 우리? 시적 표현? 한마디씩. 그러면 우선 얘를 조금씩 더 맛을 얘기해 보자. 아란에 비해서는 그래도 피니시가 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저는 아란은 되게 없었.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란보다. 그건 확실해요. 이게 먹어보니까 알겠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와인 향도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대신 견과류 맛이 조금 더 견과류 느껴지는 것 맛이 같아요. 좀. 오히려 근데 원래 그 버번통이 바닐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란에 비해서 좀 더 그런 느낌이 저는 오히려 더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희한하네. 아까보다 상대적으로는 쉐리가 좀 섞이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버번에서 되게 오래 담그기 때문에 이따가 그럴 수 있네. 테이스팅할 라가블린이나 지난주에 했던 맥켈란 같은 것에 비하면은 이제 여기도 아무래도 그 바닐라 단맛이 더 강하죠. 라가블린이 좀 더 기대가 되네요. 둘 다 바닐라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달콤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담배 맛도 아주 조금 그게 피트 향이 뒤에 오는 맛이 담배 맛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저는 양내음이 그러니까는 뭐 다른 것들만큼은 아니지만은 아주 조금
조금 양내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난 귀 얇은가 봐. 다들 네, 얘기하시면 들으니까 그런 거 그런 같잖아. 거 같고 막 최 기자님 말씀하시면 맞는 거 같고 또 김 기자님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는 거 같고 막. 확실히 달콤한 맛이 전반적으로 다 아란처럼 아예 양내음이 안 나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짠맛 이런 맛이 안 느껴지니까 훨씬 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아란이랑 글램피딕이랑 둘 중에 바에 들어갔다 처음 어떤 술을 시키고 싶으세요? 부장님 저는 알아. 아란? 저도 아란. 저도요. 그럼 부장님부터 이유는? 처음 먹기에는 좀 약간 라이트하고 리프레시하고 아란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김명지 아나운서는 왜 어떤 이유로? 그냥 계속 마실 거면 글램피딕을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첫 잔 한두 잔 정도까지는 아란이 괜찮은 이유는?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이렇게 왔을 때 딱 달달하니까 일단 거부감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김진호 에디터는? 저는 글램피딕 많이 먹어봐서 새로운 거 자꾸 먹고 싶어요. 새로운 거. 근데 저도 아란인데 되게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아란은 46도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우리가 센 술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갈수록 올라가는. 맥주부터 시작하고 소주로 넘어가는 건데 소맥 먹고. 확실하게 이 풍미나 향이 부드럽기 때문에 독한 술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싱글 몰트 그러게요. 위스키의 되게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은 맛의 스펙트럼은 글램피딕이 더 넓은 것 그런 거는 확실한 거 여러 같아요. 가지 맛이 혹시 그리고 제가 물을 넣어보니까 사실은 뭐 글램피딕 예전에 정말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먹었어요. 그렇게 먹을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딴 것도 많이 새로운 게 종류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네. 근데 혹시 느끼는 거는 이게 진짜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른 아까 아란에 것들이- 비하면 편안한 느낌이 그렇죠. 든다고 그런 것도 좀 해야 있긴 되나? 있죠. 뭔가 아란은 딱 보면 되게 약간 톡 쏘니까 독소나도 좀 상큼한 맛 같은 것도 음. 나고 그리고 물보 보니까 확실히 스모크가 아까보다는 더 있네요. 네. 딱 매력 있는 플레이보이 같아요. 매력이 있어서 딱 갔는데 뒤끝 없이 싹 가버리는? 근데 글램피딕은 그에 비하면 그냥 은은히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계속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생각할 무난한, 그런 무난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란은 처음에 딱 자극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먹기에는 글램피딕은 호불호가 갈리기보다는 누가 마셔도 무난한, 다 그게 좋아하는 맞는 정도. 말씀인 예. 것 같아요. 아란은 또 이렇게 목 넘기면 은근히 그러니까 남으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몰트 위스키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자꾸 초콜릿 맛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초콜릿 오시기 전에 초콜릿 좀 드시고 안 먹어봤어요. 담배 맛도 좀 스모크함에서 오는 담배 맛이 그러니까 느껴지네요. 이 테이스팅 같은 확실히 물을 먹으면 근데 좀 기본적으로 많이 싱글몰트 위스키들은 다 고유의 그 비슷한 느낌과 향이 있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위스키니까. 위스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여자들은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렇게 자세히 안 먹고 이렇게 저렇게 먹어보면 저희도 톡하고 덜하고 몰라 다 똑같네. 바에서 이런 대충 느낌? 먹었으면은 뭐 그냥 맞아요. 몰랐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네요. 라프로이 정도는 확연히 아, 그쵸. 가능한데 그건 이런 거는 사실은 몇 잔 먹다가 먹으면 먹다 보면 했다가 모를 것 같아요. 있을 때 있어요. 제가 오늘 디톡스 하려고 하루 종일 홍삼물만 먹었거든요. 무슨 디톡스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세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디톡스 하는 남자 나도 해야지. 나도 뭐가 좀 해야 좀 돼. 있나요? 디톡스요? 그냥 심리적인 거죠. 인정했어 쿨하게. 다이어트와 디톡스의 큰 차이가 뭐죠? 디톡스는 독소 배출. 독소를 배출할 수 있게 어떤 뭔가를 먹는 거죠. 다이어트.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해 달려가는 거지만 뭔가 좀 더 건강한 느낌이 있어요. 디톡스. 그게 약간 그 셀링 포인트겠죠. 디톡스 주스를. 디톡스의 느낌이 그거 아니에요? 비우고 일단 한번 비우고 그다음에 그쵸. 나쁜 거 배출하고 다이어트는 그냥 살만 빼는 개념이라고. 그 한동안 유행했었던 그 레몬 디톡스. 레몬 있잖아요. 디톡스. 그 효과가 홍삼물 마신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느 정도 다 플라시보 같은. 약간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홍보성 뭐. 근데 위가 안 좋으면 레몬보단 홍삼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몸이 차니까 위가 안 좋으면 레몬이 약간 부담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산도가 높으니까. 싱글몰트 위스키 홍삼으로 디톡스 이런 건 없나? 이것만 계속 먹으면 디톡스라기보다 뭔가 계속 살은 빠질 것 같은데 확실히.
사람이 몰투가 돼가겠네요. 아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술을 여기다 이제 주시고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밤에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할지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얘기들을 이제 타이핑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위스키를 마시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마셨어요. 보상 많이 하셨는데요. 내가 준비하니까 아, 이거 이제 그쵸. 보상으로 마셔야 된다. 그래서 한 잔씩 두 잔씩 하다 보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증류주라서 그런지 다음 날 좀 개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확실히 와인을 마셨을 때보다 와인보다는 훨씬 머리 아프죠, 낫죠. 와인. 아, 와인은 죽어요. 와인 숙취는. 저도 목이 너무 와인과 아프고. 막걸리 이런 발효주들의 숙취는 다음날 아침 제가 이제 금토일 일본 갔었거든요. 도쿄 갔었는데 그래서 마침 원래 아란을 살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란이 안 팔더라고요. 요즘. 오. 예,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란이 있더라고요. 그럼 일본에서 사오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신난다. 되게 싸요. 이거 일본에서 3만 원? 3만 원? 진짜 3,500엔? 진짜 와. 싸네요. 지금 환율이 또 네, 환율이 되게 그러니까 싸. 진짜 3만 원 진짜 한 돈이네요. 3만 원 야. 정도 왜 들어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죠. 거기는 그 관세, 주세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 일본은 재밌는 게 도수에 따라서 네, 세금이 달라진다고. 맞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비싼 와인은 오히려 일본이 싸다고. 아. 와인은 도수가 10몇 도밖에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구나. 지금 담배 그 세금 인상에 이어서 술에 대해서 그렇다고 세금을 하더라고요. 높이려는 결국에는 모르는 게 한두 개예요. 지금 뭐 들어보니까 자동차세도 오르고 뭐 오르죠. 관련된 거 다 오른다 그러던데 뭐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고 술이 들어간다. 술 들어가니까는 정치 얘기 나오는 건가요? 정치 얘기도 다음 시즌을 나눠서 그럴까요? 한번 장렬히 전사 한번 해볼까요? 참 그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일본 갔었을 때 바를 한 군데를 갔었어요. 전에도 가봤던 데인데 정말 유명한 바예요. 바텐더 분이 25년을 25년인가 사장님이 되게 나이가 있으세요. 한 50대 후반, 60 정도 돼 보시는 분인데 중하시겠다. 그분이 바를 여러 개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긴자에 있는 디 하트만이라는 데를 갔었는데요. 그 서비스 퀄리티도 되게 좋고 술도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안주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주가요? 뭐가 거기 까츠 샌드위치라고 돈가스가 들어있는 돈가스 들어있는 샌드위치인가요? 샌드위치인데 제가 지금 먹어본 돈가스 샌드위치 중에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자 다시 D 하트만이요? 주소 드릴게요. 긴자에서 근데 최고. 긴자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은 꼭 뭐 최고입니다. 저희 그렇잖아요. 뭐 술 한잔 하러 잠깐 도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가는데 오늘도 허세 전문으로 우동 한 그릇 하러 도쿄 잠깐 갔다 그럴 올 수 수 있죠. 있잖아요. 삿포로 가야죠. 난 도쿄는 시차 때문에 싫더라. 갔다 오고 나면 그렇죠. 시차 회복하려면 꽤 걸려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음 술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우리 글램피딕은 이거 네, 글램피딕은 마무리. 마무리해서 한번 적어주시고 아마 글램피딕은 드셔보셨을 것 같아. 그러고 웬만하면 드셔보실 것 같은 드셔보시면은 가장 익숙한 맛이 아닐까 저는 네. 싶네요. 네. 그냥 좀 편안한 맛이고 또 그러면서도 균형감도 네. 되게 좋고 균형은 확실히 있는 거. 균형은 참 여러 가지 맛도 있어요. 네. 다양하게 나고 그리고 세 번째 테이스팅할 위스키는 라가블린인데요. 물론 이게 진한 거 색깔은 이제 많네요. 점점 진해지고 있죠. 저 냄새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래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라가블린도 피트를 많이 한 네. 위스키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약간 균형이 잡혔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김진우 기자가 좋아한다고 했던 이유는 피트 네. 향. 나네요. 네. 향에서부터. 게다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발음해주는 아저씨 있잖아요. 브라이언 콕스 아저씨가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유일하게 얘한테만 한마디를 덧붙였었어요. 뭐라고 했었죠? 꼬냑 위스키 이랬던 것 같아요. 코냐고 위스키 맞아요. 이건 그리고 16년. 또 약간 폭레처럼 작동한다 뭐 이런 맛을 했었어요. 이게 약간 예측하자면 피트감 때문이겠죠. 근데 꼬냑 오브 위스키라고 한 거는 꼬냑이 이게- 어쨌든 고급 술의 대명사 같은 그렇죠. 거라 그렇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피트가 세서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보면 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해요. 그 기본적으로는 피트가 있으면서 퍼스필 쉐리를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쉐리 향도 되게 좋고 그런 균형감이 달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하일랜드파크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가 좀 더 리치한 쪽에 가깝죠. 라가블리는 12년산이 없는 건가요?
라가블리는 모르겠. 그냥 저는 근데 이게 집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라가블린. 근데 우리가 먹고 이게 있는 16년산이 제일 많이 파는 걸로 한국으로 알고 그 있는데. 수많은 국제 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받은 술이래요. 이야. 라가블린. 그렇구나. 그 게일어로는 라가블린이라는 뜻이 방앗간 계곡이라는 뜻이래요. 아니 뭐 수차가 있는 분지, 그래? 분지일 거예요. 아 그래? 제가 내가 잘못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곡은 우리가 글렌인거인지 네, 확실히 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지? 라가블린 제가 찾아본 거는 수차가 있는 분지 혹은 물방앗간? 방앗간이 있는 방앗간이 분지, 있는 방앗간이 있는 분지 혹은 수차가 있는 약간 분지 뭐 이런. 몰트 맛이 느껴져서 그런가? 한번 먹어볼까요? 확실하게 저는 곡물 느낌이 나. 나 먹으려다가 정체했어. 확실하게 저는 이게 약간 그 곡물 느낌이나 견과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게 제가 왜 쉐리에 딴 걸 안 가지고 이걸 가져왔냐면 사실은 뭐 쉐리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테이스팅을 했어요. 맥켈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미 다 강렬하게 기억이 나실 거고 그것과 다른 이 피티하면서도 이 쉐리가 잘 조화를 이루는 라가블린이 어떨까 싶어서 이거 진짜 여러 가지 맛이 나네요. 그죠? 견과류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느낌도 나면서 피트감도 있고 네. 그러면서 단맛도 있어요 나름. 그러면서 또 피트가 아. 뭐 라가블 저기 라프로이만큼 그렇게 그렇지도 않아요. 확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피트의 스모키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 라프로이기나 아드백처럼 그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에요. 되게 그런 거. 진짜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부감.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아드백이나 라프로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호불호가 정말 명확하게 갈리잖아요. 그 김태우 부장님 같은 경우는 싫어한다고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한다 이렇게 호불호 확실히 갈리는데 이거는 스모키함 그 느낌이 강하지만 그렇게까지 네. 막 싫어 이럴지는 않아요. 저도 얘가 오. 13도. 그 그러니까 보통 아까 저희가 그 전에 먹었던 스모키하다고 했던 술은 뭐랄까 그 스모키함이 다른 맛을 다 덮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좋은 표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얘는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뭔가 구름을 뚫고 나오는 섬과 지난주에 빛처럼, 먹었던 것들에 네, 대해서 다른 맛들이 같이 네, 있어요. 우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그래서 표현인 것 풍부하다는 같아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저번에 라프로이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이런 느낌이 끝. 근데 이거는 스모키하면서 다른 단맛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라프로이는 재밌는 지난번에 술이에요. 햄 하나를 씹은 느낌이었다면 훈제 얘는 좀 더 다양한 맛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스모키함을 좋아하는데 얘한테는 스모키함에 덧붙여서 되게 풍부한 다른 맛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세 잔을 마신다면 얘는 꼭 마실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라프로이하고 아드백하고 다 같이 동네에 모여 있다면서요. 네, 다 거기서 뭐 고만고만한 동네. 라가블린이 그 아일레이즈 방이고 그 바로 옆에 다 뭐 라프로이기랑 아드백이 바로 옆에 네. 있고 그쵸. 제가 잘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옛날 책에서 본 것 중에 라가블린이 어디랑 물 그 사용 때문에 막 서로 소송하고 막 되게 싸우고 막 그랬던 게 혹시 그거는 안 나오던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왠지 라프로이기일 것 같은 게 지금 보니까는 라프로이기랑 라가블린이 정말 가까이 같은 라시라? 서로 막그 여기 있다가 절로 넘어가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멤버가 넘어가고 그랬던. 그걸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일레이 섬이 사실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안에만 증류소가 9개가 있으니까는 전부 다 이 위스키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대부분의 생각하면 주민들이 되는데, 다 그럼 근데- 다들 맨날 싸움 날 수도 있겠네요. 술 먹고 위스키 마시고. 근데 증류소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일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요. 요즘은 굉장히 자동화가 돼 있어서 그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부분은 이렇게 막 통 굴려서 담고 로딩하고 이런 거지. 그다음에 증류 기계 같은 경우는 거기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큰 룸에 뭐 교대로 한두 명 일하는 정도밖에.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이네요. 그럼. 그래서 오히려 그 뭐지? 증류소 탐방? 그 구경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꽤 돈이 될 것 같아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일레이 섬을 갔다가 그 책을 쓴 거잖아요. 저도 한번 그 하이네켄 뭐 증류소는 아니지만 하이네켄 맥주 공장에 네.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약간 관광지처럼 뭐
저도 코인 같은 것도 주고 그걸로 맥주 바꿔 먹고 오. 중간중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맞다. 그런 시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게 조금 저도 아쉽긴 위스키 하죠. 증류소는 아닌데 네. 프랑스 보르도의 메독 지방 투어를 다녔거든요. 와이너리 투어를. 근데 직접 가서 보고 맛보고 하니까는 정말 이해가 쉽게 빨리빨리 돼요. 근데 저는 역시 저도 백문이 불여일견. 보르도에 투어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왜요? 굉장히 넓은 곳을 걸어 다니면서 아, 그러니까 그래. 정말 저는 뭐 했었냐면 전 개인적으로 제가 갔었어요. 아. 야. 가서 되게 더워 죽겠는데 샤또들을 이동하면서 포도길 따먹고 몰래 따먹고 사람들과 사진 찍고 막 한참 걸어가면 와인 한 잔 주고 또 다른 데 가면 거기서 또 와인 몇 잔씩 주고 쭉 이제 모르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많이 걷고 더운데 와인 마셔가지고 달달하고 치기 오르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땅만 가지고 장사하는구나 얘들은 그 투어에 돈을 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제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다예요. 와인 2잔 뭐 몇 잔 얻어 먹고 저랑은 많이 다른데 완전 저는 다른, 차 타고 다녔고요. 그걸 어떻게 걸어 다녀? 아 럭셔리했어. 아 그리고 6월에 갔었는데 날씨가 너무 그렇게 좋았어. 덥지도 않았고 날씨 너무 좋고 근데 아쉬운 거는 포도가 한 8월이나 돼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그때 된대. 있죠. 근데 6월에는 포도가 요만하게 그냥 저는 8월에 먹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8월에 갔어요. 8월에 가면은 포도를 따먹을 수 있대. 포도의 직접. 무게를 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니면서 포도를 따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단 포도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와인 만드는 포도가 정말 잘 돼. 그 한국의 영동 지방에서도 와이너리가 있고 와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영동에서 맞아요. 영동 포도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으로 그 와인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뭐 그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샤또들을 만들어주고 뭐 라벨도 만들어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어 이거 와인 열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한번 가봤어요. 음. 근데 한국 포도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아. 그 와인을 만들 때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땅이 뭐 그 건조하고 햇빛이 굉장히 세서 굉장히 단 그 과실이 열리면 그때 와인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근데 제가 그날 거기 가서 그 포도를 먹어보고 너무너무 단 거예요. 아. 너무너무 힘들고 포도는 달고. 제가 거기 가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푸아그라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와인에 같이 푸아그라를 줬는데 그 푸아그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조림에 담긴 그런 동그란 푸아그라가 아니라 막 엉망으로 생겼었어요. 못 생겼어요. 바로 되게. 잡았나 보다. 그냥 뚝 이렇게 잘라서 뚝 떼준 것처럼 생겼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훨씬 좀 럭셔리한 쪽을 다닌 것 같긴 한데 왜? 너는 정말 기억에 남는 식사는 거기 샤또의 안주인께서 직접 프랑스 가정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프랑스 음식이었어요. 진짜. 어느 와인을 좀 맛보셨죠? 이름은 프랑스어라 그냥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그 다시 아까 라가블린 잠깐 돌아가면 샜네요. 네. 네. 라가블린이 이게 디아조라는 굉장히 큰 주류 회사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몰트 위스키 중에 그 클래식 몰트라는 게 있어요. 클래식. 그거는 이제 브랜드의 이름은 아니고 6가지의 그러니까 이게 라가블린이 뭐 맥클라이나 글렌피딩만큼이나 글렌리벤만큼 많이 팔리는 술은 아니에요. 그렇죠. 좀 작은 브랜드들 6가지를 모아서 그걸 이제 클래식 몰트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그걸 왜 그렇게 클래식 몰트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마케팅 수단일 그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라가블린, 뭐 탈리스커, 뭐 오반, 뭐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것들, 달위니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라가블린인데 라가블린이 옛날에는 라가블린도 플러 몰팅을 했어요. 직접 손으로 이렇게 뒤집는 몰팅.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 라프로이기나 할렌파가 아직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하다가 70년대인가 80년대에 들어와서 플러 몰팅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피트도 몰팅을 자기네가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포트알렌인가 어디서 사다 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 것 같아요. 근데 포트알렌은 지금 문 닫아 생산을 안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손이 가는 걸 좀 줄였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훌륭한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근데 가져오셨는데 거의 다 비웠어요. 어떡해요? 다 비운 게 아니라 제가 가져올 때부터 조금밖에 안 남은 거. 그래도 다 제 죄송하네. 라가블린은 피트 함유량이 30에서 40 ppm 정도가 된대요. 꽤 높고. 네. 그 ppm 아까 얘기했었나요 저희? 안 했죠? 안 했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 개념이에요 사실. ppm이 ppm이 파스퍼 모트. 네, 오, per million. 아빌리아 맞아. 네, 그래서 역시. 100만 밀리언이 네, 100만. 그러니까 저희 그 안에 넘어서? 있는 그게 얼마나 포함돼? 그 100만 100만이 어떤 게 100만인 거죠?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 파츠 퍼 밀리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일정한 양 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스모키함을 측정하는- 측정하는다는 거죠. ppm. 네, 그러니까 페놀 함유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페놀이라는 게 뭐 그 피트를 태울 때 나오는 뭐 건데 먹으면 죽나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을 것 좋은 같은데. 거 같진 않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페놀을 독극물 같은데 무슨? 페놀이 단 하나. 낙동강 페놀. 오, 그쵸. 네, 제가 페놀을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페놀이 딱 한 개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를 되게 지칭하는 여러-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칭해서. 총칭해서 페놀이라고 부르는데, 폭넓게 유기합성 화학 공업에 이용되는 기초 물질로 페놀 수지, 피크르산, 페놀 수지. 염료, 살리실산의 원료, 용제, 살리실산 윤활유의 화장품에도 정제 용제 등으로 사용되며 합성섬유, 제초제, 먹으면 안 돼요. 재료, 재료. 먹는 것도 네,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페놀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이걸 페놀릭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외에 또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약품류들, 네네. 요드니 그런 요오드. 형들. 그래서 분석용 시향으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지난번에 장난식으로 무슨 소독약 뭐 냄새다, 네, 병원 맛이다, 병원 맛이다 막 이랬잖아. 그게 뭐 실제로 이랬던 그렇죠. 게 뭐냐면 페놀이라는 게 실제로 강력한 소독제고 살균제, 뭐 의료기구 이런 데 쓰인대요. 그래서 주의 극약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네, 빛이 차단되는 비밀 용기에 저장한다. 저희가 갈색병. 초등학교 때 요오드는 갈색병. 갈색병에 라가블린. 그래서 다들 병 페놀 색깔이- 함량이 높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오늘 가져온 병이 색깔이 다 다르네요. 아라는 투명한 병에 그 얘기를 드려야겠다. 맞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몰트 위스키 위스키의 병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이렇게 정형 같은 이런. 이 병이 낀 스탠다드. 원통인데 네. 위에만 이렇게 네, 약간 약간 중간에 다리 같은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렇게. 되게 전통적인 거고. 오. 글램피딕은 삼각형병 되게 특이하죠. 지난주에 라프로이랑 보시면 맞네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네. 거의 근데 똑같다고. 제가- 그리고 볼수 라가블린도 있어요. 병 모양만 보면은 그쪽에 있는 근데 네, 라가블린은 그렇네요. 한번 이제 좀 더 리노베이션해서 네. 좀 다른 형태고. 이쪽이 약간 각졌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맥클라 형태예요. 같은 경우도 한 4, 10년 전까지는 거의 저런 비슷하네요. 병이었다가 네. 여기는 이제 완전 앞뒤로 좀 리노베이션 눌렀어. 앞뒤로 좀 눌렀어. 이 술병도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다고 누군가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지는 조선에는- 모르겠는데 사실 병목에 이런 굴곡이 이렇게 볼록하게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뭔가 불순물이 걸려서 내려오는 게 아닐까. 정확하지 않은 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그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기 시작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병에 위스키를, 그러니까 술을 담는 이유가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영어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거기서 나왔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자막이 없었어요. 네. 뭐라고 했었냐면 말을 빨리 해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김태우 부장님 뭐라고 했었죠? 그 영상에서? 그 영상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위스키를 팔 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품 정량을 속이기 위해서 네. 짙은 병에다 병 넣어서 색깔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갈색병 살 때는 정품 정량을 좀 확인을 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저울 갖고 다녀야 돼. 화장품 살 때도 조심해서 잘 봐야겠어요. 이게 팔 때 꽉 안 차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보이기 위해서 얼마큼 나는지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진한 걸 썼다고 그래요. 눈 나쁘면 손해네요. 되게 나쁘네요. 나쁜 정통에서 시작되는데 근데 위스키 병들이 웬만하면 또 근데 짙은 색이 그 뒤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뭐 그렇게
반만 남은 술잔을 반이나 남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스키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만큼 정말 그 위스키가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퍼지지 그 말라고 이상. 이제 저런 색깔을 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반밖에 안 남았어 이럴까봐. 그러니까 위스키가 단순히 술 이상의 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카치 위스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를 뜻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스카치 위스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스카치 캔디랑 캔디는 스카치가 최고죠. 그분들 그 캔디 드시나요? 근데 그 여기 아까 맛의 표현 중에 많이 여러 가지 12가지 적어놓으신 것 중에는 없지만 실제로 위스키 그 맛에 대한 그 설명을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토피라는 게 있어요. 토피. 네, 토피 TOFFE란 건데 토피오리도 아니고. 토피가 딱 그 버터스카치 사탕 맛이야. 아. 실제로 토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 모양은 초콜릿인데 색깔은 약간 버터스카치 색깔의 그 갈색 느낌 나는 부장 초콜릿 좋아하시죠? 초콜릿. 아까 그 초콜릿 향 난다 그러시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토피는 그냥 그 우리 모리나가 카라멜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질감은 좀 그 쫀득쫀득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토피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토피가 버터스카치 그 스카치 우리가 사탕, 말하는 스카치 약간 그런 느낌. 말도 안 되는 사탕은 아니었네요. 그런 그러니까요. 그런 맛을 버터스카치. 그게 수입품이 아니었어요? 롯데에서 나왔던 건 아니야? 아 총평. 총평을 각자 쓴 총평을 한 번씩 말해보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면 일단 저희 아람부터 한 명씩 총평을. 저는 아라는 가볍게 마시기 좋은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글렌피딕은 균형감이 좋다 이렇게 짧게 썼고 나가보는 좀 많이 썼는데 영어로만 썼습니다. 퍼펙트 밸런스 그리고 풀 오브 플레이버. 저도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라는 가벼운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라고 썼고요. 가볍지만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렌피딕은 평범하지만 매력적. 분명 이거는 되게 흔하게 마셔본 위스키의 맛인데 그렇다고 나쁜 술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균형이 잡혀있고. 그리고 라가블리는 강렬하지만 균형 잡힌 술이다. 이게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라가블리. 예. 그럼 기타원이라 표현이 살아있어요. 저는 되게 그 뭐지 딱딱하게 그냥 설명했는데 다들 멋있게 말해서 조금 저는 아란부터 얘기하자면 총평은 달콤한 향이 바로 느껴지며 높은 도수에도 역하지 않다라고 썼었어요. 근데 이렇게 김진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면 아름다운 여성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그만큼 좀 그러니까 토라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약간 러프한 느낌도 들면서도 아름다운 20대 여성. 네. 맞네. 좀 영화니까는 느낌이 아름다운 20대 초반의 여성. 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렌피딕은 약간 그냥 인기 있는 플레이보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깊이감은 느껴지지 않는 느낌?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라가블리는 무섭고 남성답지만 그래도 신사도가 있는 남자 같은 그러니까 아드백이나 저번에 마셨던 라프로이기 약간 동네 날건 건달이라면 약간 얘는 남성답지만 그래도 신사 게이시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아드백이랑 라프로이건 개 마초라면은 여기는 되게 멋있는 마초.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도가 있는 신사 느낌. 네.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래 그런 거구나. 그 김영지 아나운서는 저 아까 했던 거랑 거의 아까 드렸던 말씀 그대로 할 것 같은데 아라는 연하 플레이보이 남자 같은 느낌이에요. 연하. 처음엔 되게 강렬한데 남는 게 없어요. 연하를 좀 만나보셨나요? 남는 게 없. 피니시가 일단 없고 깔끔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강렬한데 뭔가 오래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글렌피딕은 정말 무난하고 오래오래 옆에 있는 남자친구 같은 어찌 보면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맞아요. 있지만 되게 무난하고 언제나 옆에 있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라가블리는 되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한 좀 어느 정도 매력 있는 신사 같은 남자 그런 느낌이 드는 술이었어요. 결국 남자로 다 비교를. 근데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인데. 그거를 설명하시니까 제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라가블리만 하나 얘기하면 라가블리 약간 저런 것 같아요. 그 옛날 영화 샤데이인가 누구 음악도 있었는데 스무드 오퍼레이터라는 영화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되게 점잖은 신사지만 결정적일 때는 여자 확 낚아채는 그런 이렇게 그 맞아요. 진짜 그런 그 두 가지가 겸비해 있는 그런 그러네요. 라가블린 같은 남자가 돼야겠네요. 네. 외유내강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드백 같은 남자들. 게다가 약간 병색 확 깔리는? 병 색깔이 갈색인 게 꼼수도 좀 있어 보여. 속을 알 수 없어. 투명하잖아. 맞아요. 아라는 보면 투명하잖아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 제가 집에 술이 종류가 되게 사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정말 비싼 술 말고는 가져오면 일단 다 따요. 제가 아끼는 게 싫어서 네. 아껴서 안 먹을까봐 가져오면 일단 따서 무조건 한 잔을 먹어요. 그 다음에 장시장 갖다 놓아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먹는 게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좀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뭐 좀 피곤한 날 자기 전에 좀 한 잔 간단하게 하는 거 말고는 보통은 잘 안 먹어요. 그러다 이제 뭐 친구들 오거나 그러면 이제 한두 잔 밥 먹고서 먹을 때 먹는데 오늘 그래서 이게 따놓은 것도 그렇고 안 따놓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코르크가 몇 년 지나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라서. 틀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걸 정기적으로 뭐 몇 달에 한 번씩 눕혀놨었어요. 안 먹는 것도. 이야. 근데 한동안 안 한 것 같아요. 한 1, 2년을 안 한 것 같아서 네. 요즘 술을 거의 안 먹거든요. 오늘 다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비틀어지는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몇 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다. 손을 안 대는 줄. 뭘까요? 라프로이. 아드백. 네. 아드백은 저희 집에 없고 없어요. 아예. 라프로이. 라프로이 캐스크 스트렝스 네. 10년이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나라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진짜 아까운 술인데 그게 코르크가 부러져 버렸어요. 더 주세요. 갖다 드릴게요. 오. 아, 신난다. 생각 못했는데 내가 이걸 코르크를 빼서 어떻게 가져야지 하다 아깝다. 못했어. 아. 갖다 드릴게요. 다른 병도 담아서 드릴게요. 하나는 뭔가요? 하나는 저거예요. 저기 뭐지 저거. 정답 맞춘 사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농담입니다. 하나는 SMWS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에 그 SMWS. 차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새로 나와? 이게 싱글 몰트 위스키 소사이어티라고 오. 그 어떻게 보면 몰트 위스키 공구 모임 전 세계적인 공구 모임 같은 오, 거예요. 공구 모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 증류소에서 큰 통으로 그대로 사다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틀링을 해서 멤버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래서 물론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이 각 브랜드가 안 적혀 있고 SMWS의 레이블만 그려져 있고 증류소를 이름을 안 적고 번호로 표시를 해요. 나중에 제가 한번 가져와서 그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번호로 네. 표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브랜드라는 퍼셉션을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SMWS라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여기서 보틀링했다는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 알아는 봐야 되니까 번호는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안 가신 거잖아요. 그거. 네, 그게 증류소 이름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제가 처음 SMW 가입했을 때 가입할 때 산 술이에요. 그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16년짜리인데 이름이 좀 어려운 그런 거였는데 약간 맛이. 한 잔 따서 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 먹어봤는데 개성이 없더라고요. 그게 혹시 버번인가 해서 본 거거든요. 근데 버번은 아닌 것 같아요. 버번이랑 쉐리랑 섞인 것 같은 맛. 오늘도 참 쉼없이 달려왔네요. 3잔을 다 네. 마셨고 오늘은 뭐 오크통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확실히 오크통을 이제 공부하게 되니까 어떤 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거에 신경 써서 마셔보시면 조금은 느껴질 것 같아요. 저희같이 잘 모르던 사람도 아니면은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양주로만 생각하고 먹었던 사람들도 조금은 느껴지는 걸 보면 확실히 싱글 몰트 위스키는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술이 맞는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더 궁금해진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김태우 부장님께 깊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당신 왜 긴장해요? 시작하면 좋은 소리가 나. 그렇죠. 기차 기차도 지나가.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당신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색다르지만 나쁘지 않은 걸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당신은 그렇게 싱글몰트의 팬이 되어간다. Treize, 14, 15, 16, 17, 18. 대한민국 남자들이 취향을 찾고 결국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남자 취향 찾기 프로젝트 매거진 썰.